네, 안녕하세요. 수시 논술 스터디 호스트를 맡은 엠마입니다. 네, 오늘 할 거는 2014학년도 고려대학교 모의논술인데요. 잠시만요. 네. 우선 이 학교 문제 형식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최근 동안 세 문제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요약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교 분석하기, 세 번째가 수리논술,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두 문제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합쳐진 채로. 대신 배점은 좀 더 높게 해서, 어, 1번 안에 좀 많은 거를 담아내야 되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 번에 팍 잘 쓰고, 이제 뒤에 수학 문제 푸는 그런 식이 된 거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된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1번 요약하는 게 사라지니까 뭔가 글을 한 편 잘 쓰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편하지 않나요? 어쨌든 1번은 요약을 해도 이번에는 그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1번 문제에 좀 많은 거를 담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번 문제가 1의 내용을 바탕으로 2와 3에 나타난 사실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이건데 먼저 1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라고 했으니까 그 근거가 되는 1의 내용을 우선 분석을 해야겠죠, 처음에. 그 다음에 2와 3에 나타나는 걸 비교 분석을 하고, 근데 주의할 게 사실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려 했으니까 그것에 입각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뭐, 문제에서 사실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그냥 대신 2와 3을 딱 자기 마음대로 비교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생각하기. 그래서 총 세 가지잖아요, 묻는 게. 그래서 그거에 맞게 알아서 분량 조절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선 1번부터 보면은 1번은 항상 고려대학교 2학기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1번이 그냥 올해의 주제라고 할 만큼 그냥 큰 틀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 네, 항상 그래왔으니까 1번을 보면은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래서 시간 지날까봐 다 읽진 않을게요. 이게 세 가지 관점이 나오죠. 역사를 바라보는. 그래서 첫 번째가 랑케가 주장하는 어떤 사실 그대로 과거에 있던 그대로를 그 카메라로 영화 찍듯이 가져오는 그게 역사다. 그래서 뭔가 객관적인 뭔가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그냥 그대로 훼손되지 않은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과거의 그대로 모습을 재현을 하는 게 역사다라고 하는 게 랑케가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콜링우드는 랑케랑 완전 반대죠. 콜링우드는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대요, 역사는. 그게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사가의 주관적인 해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여기 반복하듯이 역사적 사실은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또 뒤에 보면은 역사적 사실은 항상 오염되어 있어. 그 마지막에 아니라 그 밑에 역사적 사실이 순수한 형태로 존재할 수 없음 하면서 그 랑케를 완전 반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역사는 역사학의 의식 속에서 재구성될 뿐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칸은 그 랑케랑 콜링우드 그 둘 다 부정해요. 그래서 어딨냐? 왜냐하면 여기부터 보면 왜냐하면 역사는 역사를 사실의 객관적 편집으로 보아. 아니구나. 여기 아니다. 그 가위와 풀의 역사 다시 말해 그 부분 보면은
단순히 과거 사실을 기계적으로 편집하는 역사를 쓰거나 이게 랑캐죠? 그 다음에 현재 목적을 위해 과거 사실을 주관적으로 왜곡하는 이게 콜리모드죠. 그래서 이걸 모두 피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칸은 제3의 의견이죠. 저 양측을 모두 부정하는. 그렇다면 얘가 주장하는 건 뭘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고 했으면 뭔가 얘가 주장하는 게 있겠죠, 그래도? 마지막에 보면은 역사관은 즉 역사관은 무게중심을 과거에 두는 역사관과 현재에 두는 역사관 사이에서 위험하게 항해하고 있는 것이다. 뭔가 되게 비유적인데 좀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은 역사관은 사실 앞에 비천하게 무릎 꿇는 노예도 아니고 사실을 지배하는 폭군적인 주인도 아니다. 즉,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가 우위에 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해석이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관계는 평등하다. 즉, 주고받는 관계이다. 이게 핵심. 주고받는 관계. 그리고 뒤에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연속적인 상호작용이고 연속적인 상호작용이래요. 그리고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즉,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뭔가 되게 좀 추상적인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랑키가 주장하는 객관성과 콜링우드가 주장하는 주관적인 해석이 완전 극과 극을 주장할 필요가 없이, 어찌됐건 역사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상호작용의 과정이라는 거죠. 네, 그냥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거죠. 역사가 사실은. 네, 그렇게 지금 대충 세 개 관점 딱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그걸 바탕으로 2와 3을 사실의 관점을 비교를 해야 돼요. 2와 3에 나타나는 사실에 대한 관점을. 그래서 2를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읽어보셨겠지만 찰스 디킨스 소설을 읽고 울음바다가 된 영국을 제시하면서 뭔가 사실 문학적인 허구, 사실 상상 속 상상력 그게 사실 못지않은 호소력을 지닌다라고 말하면서 뭔가 완전 객관적인 걸 주장하진 않죠. 상상이란 거는 주관 중에 주관이잖아요. 그냥 오로지 인간의 머릿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뭔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간에 그 뒤쪽에 보면은 문학은 허구이긴 하지만 그 허구 속에는 사실 이상의 진실이 담겨 있고 그 진실의 호소력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자아낸다. 그래서 문학은 소통의 방법으로 기능하고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대면하게 된다. 그러면서 사실 그 허구성이 사실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즉 허구적 상상력이 가지는 가치 이렇게 해서 말하고 있죠. 이게 뭐겠어요? 그 콜리우드의 관점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사실 객관적인 사실만 사실로 보기보다 이렇게 문학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나온 이런 호소력, 진실까지도 진실이 사실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보면은 콜링우드의 관점이랑 좀 가깝죠. 근데 이제 3을 보면은 3회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언론 보도에서 객관적인 게 중요하대요. 처음에 객관적인 잠시만요.
객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자는 뭐 기자의 주관, 평가, 판단 이런 거를 다 배제시켜야 된다라고 이 첫 번째 세무장에서 말하고 있지만